건축주하고 이런 상담을 먼저 하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건설사하고 그냥 바로? 일반적으로 상담을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설사랑만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거의 상담을 참여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처음에 잡혀있는 도면대로만 네. 시공을 하고는 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시공사랑 건축주랑 셋이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네. 시공사에 대한 니즈나 건축주에 대한 니즈를 제가 좀 되는 부분은 된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조율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한 3-4번 정도 미팅하면 사실 픽스가 나는데 여기는 제가 셋 중에 한 12번인가 제가 미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저도 애착이 좀 생기는 현장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일랜드 확장하는 거라든지 이제 몰딩 없이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업그레이드 제가 직접 한 거고, 건축주분이 저희 회의에 미팅 같이 참여하시는 게 사실 완성품으로 나왔을 때 진짜 좋아요. 솔직히 냉정하면 시공사는 싸게 해주기 원하고 건축주는 이쁘게 해주기 원하는 그 완전 대립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절충하면서 최대한 싸게 하면서 이제 이쁜 주방 만들려고 저희 고민 정말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주방도 가성비 있는 주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샘이지만 정말 가성비 있게 좀 힘줄 때는 힘주고 또 힘 뺄 때는 힘 빼서 좀 진짜 가성비 있게 그냥 보이기에는 정말 고급 주방인 걸 만든 딱 그런 부분이죠. 그거의 핵심이 사실은 상판이었고, 여기는 저희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빡 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들로 좀 빼서 진짜로 뭐 인덕션이나 상판, 뭐 수전, 싱크보 이런 거는 진짜 힘을 빡 줘가지고 진짜 완전 좋은 제품도 다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상담하면서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건축주가 이 상판을 기존에는 인조 대리석을 썼었는데 여러 가지 이염이라든지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그런 스며드는 것 때문에 그거를 가장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주분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염, 상판 지금 쓰고 있는데 인조대에서 이염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셔서 실제로 그거에 좀 가성비, 이것도 사실 더 좋은 제품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성비 있고 기능성으로도 우수한, 그러니까 이염이라든지 경고성이 좋은 엔지니어 스톤의 제품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공사에서는 이거 이제 상판까지 여기 벽면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셨죠, 사실. 왜냐면 이 상판하고 벽면하고 이제 동일한 제품을 설치해서 좀 더 확장성도 있고 깔끔하고 고급 주방을 완성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여기 타일을 일반적인 업체처럼 타일을 붙이면 이제 재료가 분리되면서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좀 이쁘지 않는, 돈을 썼지만 이쁘지 않은 건데 여기까지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로 고급 주방이 완성된 거죠. 사실 고급 주방과 고급 주방이 아닌 건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요. 걸레바지가 있냐, 서라운드가 있냐, 아니면 뭐 상판을 어떻게 마감했냐에 따라서 고급 주방과 고급 주방이 아닌 거에 이제 디테일하는 거에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이 금액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온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을 좀 많이 방어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자재인가요? 아무래도 인조대리석은 이제 플라스틱 계열 제품이기 때문에 이염에 엄청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지런하셔야 돼요. 김치 국물이 떨어지면 바로 닦아야 되고, 뭐 좀 카레나 이런 색깔들이 강한 음식을 하면 부지런히 행주질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엔지니어스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건 돌 함량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인조 대리석보다는 이염이 더 강하다, 그리고 내구성도 훨씬 더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사용하시다 문제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AS는 한샘에서 책임지고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욕실 같은 경우는 대형 타일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1200에 600각이라든지 뭐 옛날에 300에 300각은 이제는 절대 안 쓰는 것처럼 대형 사이즈 쓰는 거는 그만큼 매지가 없어야지 이쁜 욕실이라는 얘기처럼 저희도 매지가 여기 총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 큰 제품들로 들어가서 최대한 매지 없이 대형 주방, 또 이쁜 주방을 완성한 거죠. 이게 지금 T가 조금 얇잖아요. 맞아요. 15T. 1.5cm. 두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방 자체가 낮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높이는 88cm에서 90cm 정도, 뭐 저처럼 키 큰 분들은 90cm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 뭐 몸통을 늘린다든지 다리빨을 늘린다든지 해서 전체 높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분하고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이제 건축주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정도 높이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따로 좀 높이를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 가족이 신장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네,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좀 올려서 시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 사실 정보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는 제가 결정해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죽 구성원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쓰셨던 제품의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건축주 집은 좀 더 저희가 반영해드리죠. 사실 세입자 세대는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로 저희가 해드리는 편이지만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커스터마이즈 더 해드리죠. 저희가. 그게 또 한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해서 저희가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기 인덕션 같은 경우는 3구 인덕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제가 가스 3구를 권장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세대는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가스를 넣었는데 여기 이제 시공사에서 가스보다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제품을 말씀하셨고 제가 인덕션을 넣었는데 이제 건축주분이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인덕션도 좋지만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를 같이 결몽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이브리드 제품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기존에 살던 데서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오고 싶다. 아,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샘으로 시공을 했지만 뭐 가져오게 된다면 굳이 또 인덕션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세입자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옵션 값으로 다 넣어드린 거고 건축주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냉장고라든지 오븐,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 스펙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립니다. 실제 여기 건축주분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덕션을 가져오신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타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밑에를 또 열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인덕션 밑에 저희가 이너서랍이라는 제품을 넣어줘서 여기다 뭐 수저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는데 여기는 기존보다도 30cm가 더 큰 제품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대형 평수다 보니까 가죽 구성원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가죽 구성원에 맞게 저희가 좀 더 넓은 제품을 넣어 놓고요. 옆에 있는 망장 같은 경우도 요리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넓은 사이즈의 망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게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담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죠. 아니면 시공사랑만 미팅하면 사실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어요. 비싸져서. 근데 이제 건축주분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집이 잘 나갈까 또 고민하면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요즘 고객들도 다 이제 주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적인 실용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잡아드려야 나중에 세입자를 맞이하실 때도 빨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실제로 집에서 저걸 사용하는데 저게 없으면 따로 숟가락통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점 같이 뭐 따로 놔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하죠. 저게 숟가락, 젓가락 외에도 뭐 칼이라든지 맞아요. 뭐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거기다가 보관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바이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자를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포크라든가 그런 거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칼 전용으로 이제 놔둬서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납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딱 정해진 위치가 있어야 수납이 딱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면 결국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정리가 돼요. 그 바로 옆에는 뭐죠? 이게 망장이에요. 처음에는 그 계획이 없었다가 맞아요. 없었어요. 이것도. 이사님께서 거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원래 아파트를 지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의 트렌드도 잘 알고 계세요. 요즘 아파트에는 망장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들은 사실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구성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요즘 고객들이 경험했을 거를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죠. 사실 이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이면서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만지시면 살짝 엠보 처리가 되어 있고. 엠보 처리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엠보가 이제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그 휴지 같은 거 보면 엠보싱이라고 해서 살짝 볼록볼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더 강합니다. 스크래치에 더 강하고 또 이게 바깥쪽 안쪽에 보면 그 방음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전을 틀었을 때 이제 소리가 덜 나고 엠보 처리가 있으면 물튀김이 적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높은 수준하면 떨어질 때 물튀김이 심해서 막 이제 설거지할 때 불편한데 이거는 엠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이 적은 이제 사각 싱크볼 중에서 좀 고급 제품이에요.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에다가 그냥 일반 싱크볼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각 싱크볼과 일반 싱크볼의 좀 차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이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사각 싱크볼 디자인. 그리고 훨씬 더 데드 스페이스가 없다고 얘기돼요. 그러니까 더 커서 설거지하기 훨씬 더 용이한 거죠. 기존에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쪽은 다 죽는 공간인데 여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거지 진짜 해보면 달라요. 설거지 해보면 사각 싱크볼이 훨씬 더 편해요. 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고 이거 싱크볼만 왜 사각을 교체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발터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여기 현장에서는 안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의 장점과 혹시 단점이 있다면 뭐? 푸터치 저도 쓰고 있고 뭐 여기 건축주분도 쓰고 있지만 익숙해지면 편하긴 해요, 확실히. 네. 네, 왜냐면 이제 발로 이제 물을 수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긴 한데 금액이 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나 자기네 집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써보니까 이게 터치가 자동이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기 제품이다 보니까 네. 자주 쓰고 이제 좀 예민하게 또 이걸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기 제품이 좀 하자가 발생하긴 하죠. 굳이 해야 된다면 주위 세대 정도만 하고 세입 세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주인 세대분이 기존에 이걸 써봤거나 아니면 진짜 원하지 않으면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원하시면 저희가 진짜로 권장을 해드리긴 해요. 저도 해보면 좀 편하긴 해요. 이제 한 6개월 써보니까 있으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콘셉트? 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벽면에도 여기 뭐 콘센트가 있지만 요즘은 워낙 가전기기들이 많아졌어요. 집에 뭐 정수기 쓰시는 분들 있고 밥솥,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뭐 커피 머신 엄청 많기 때문에 콘센트가 있어야 되고 그 콘센트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 설치한 건 여기서 이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뭐 커피 머신이나 그런 거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이쪽에 구성되어 있고 다른 보조 주방 쪽에도 그에 맞게 계획에 맞게 저희가 위치를 잡아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위에까지 맞아요. 장을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위에까지 처음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집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들어왔을 때 시야적으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하부장만 구성을 했어요. 예. 하부장만 구성해도 충분히 저희가 수납 공간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고 안쪽에도 이제 충분히 깊이감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아주 충분하죠. 그리고 이 위에는 똑같이 본주방하고 동일한 엔지니어 스톤을 올려놔서 좀 더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맞췄고 이 디터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 디테일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물을 마시거나 했을 때 흘리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이 턱이 없으면 이제 벽지에 바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짧은 턱을 만들어 가지고 도배에 손상이 없게 저희가 이것도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센트 매립을 해놔서 이쪽에서도 전기 쓰는데도 문제 없게 충분히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대 같은 경우는 사제를 많이 쓰는데 저희 여기 현장에서는 한샘으로 다 맞췄단 말이에요. 네. 사제를 했을 경우에 내구성이 좀 약하다든지 좀 더 한샘이 단단하고 정교한 좀 그런 좀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제가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저도 이제 비브랜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샘은 저희는 이제 KS 규격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규격보다 더 높은 품질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KS 규정이 되지만 한샘 규정이 안 맞아서 납품이 안 되는 제품들도 꽤 많거든요. 아 일반 KS하고 한샘 규정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KS보다 더 높은 규정을 갖고 있어요. 아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실험실도 다 갖고 있고 어떠한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그 신제품만 한 달 동안 어떤 방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포르말데히드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체크를 하고, 사실 일반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재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 이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는 보이지 않는 실리콘이라든지 접착제까지도 이제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 제품이 다 이제로라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믿을 수 있는 제품, 또 고객이 또 느끼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한샘은 좀 더 신경 써서 자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고, 또 저희는 하루에도 한 200개 넘는 현장에 이게 제품이 출고가 되거든요. 그만큼 자원이 빨리빨리 돌아요. 그러면 자재 같은 거 수입했을 때도 소진율도 빨라지고, 그러면 오래된 제품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들을 빨리빨리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맛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재고 소진율이 빠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샘은 뭐 적재를 해놓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생산하면 바로 다음날 나가고, 생산하면 나가고, 이렇게 빠르게 회전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들을 더 빨리 생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제랑 확실히 차이는 있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 안 그런 업체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자재를 그냥 야적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막 비가 오거나 또 언제 수입됐는지 모르는 자재들도 사실 생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안 되면 다 폐기하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제품들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S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샘은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AS를 강점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본사 규정은 1년은 무상 AS입니다. 그래서 1588-0900으로 전화하시면 고객님이 한샘에 사용했다는 제품만 확인되면 저희가 바로 나와서 AS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년 이후에 뭐 AS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 업체 쪽으로 연락이 주시면 저희 업체에서 대행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 세입자 세대의 제일 고민이 이제 기존 세입자가 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막 쓰거나 좀 막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리죠. 세입자가 나갈 때 예.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좀 그쵸, 다시 뭐. 한번 정비를 하고 싶다. 그쵸. 그러면 연락을 드리면 저희가 나와서 이제 뭐 도가 혹시라도 뭐 틀어진 데가 있는지, 뭐 아니면 뭐 대리석이 좀 약해진 데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 아니 실리콘이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봐드리고,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또 일반 고객들은 보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고 수정을 해드려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또 시간이 지나도 새 제품처럼 저희가 관리해드립니다. 그게 사실 저희 업체의 좀 장점이기도 하고.